커피의 특별함을 내는 가장 중요한 걸로 저는 세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특별함은 향에서 오는데, 향미에서 오는데,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자, 로스팅에서 오죠. 근데 재미있는 게, 구웠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과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살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균을 죽여야 되니까. 그럼 살균하면은 필링 해갖고, 물론 레토르처럼 푹 끓이는 거 아니거든요. 살짝만 열 처리해도 그 느낌이 달라가지고, 확실하게 그 압착으로, 필터로 미생물을 걸러낸 거 보면 맛이 다릅니다. 확실하게,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진한 거, 이게 뭐 뭔지도 모르는 뭐 짬뽕 국물을 해서 짬뽕에 무슨 물을 썼는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진하니까. 근데 그냥 마시는 물이면 사소한 냄새로도 구별을 하듯이 우리가 커피 같은 경우에 이 커피는 오래된 커피 같은데 이건 신선한 것 같은데 온도가 로스팅 해놨는데 그러면 또 그 과정에 대해서 프레시함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래된 커피, 묵은지 말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향기 물질이 도대체 뭐고 신선한 느낌이 왜 줄어드는가? 그걸 갖다 알고 싶어 하면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에스프레소 커피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자료가 이 어떤 물질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신선한 느낌을 주는 향미가 줄면서 묵은지 같은 게 증가하는데 그 커피 같은 경우는 가장 향기 물질이 많을 때 당연히 막 로스팅 했을 때겠죠. 그럼 로스팅 했을 때 향기 물질이 가장 많으니까 가장 맛있냐 그러면 대부분 이거에 동의 안 할 겁니다. 이게 잘 뭐 에이징이 됐을 때 그러면 보통 말하는 게 야, 이때는 이산화탄소도 같이 많이 들어있잖아.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추출할 때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게 나오면서 추출을 방해해서 맛 차이가 제대로 추출이 안 되니까 맛이 없는 거지. 근데 진짜로 많이 해보시는 분이 확실히 자기는 하루 이상은 지나야 된다. 최소 맛이 있더라. 자기는 추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커핑으로 평가한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안 해봤는데 알 수는 없죠. 근데 제가 해준 답은 커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다? 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커피 로스팅 해주 보면은 이거 자체가 방향제일 정도로 워낙 향기롭고 향이 강하고 좋은데 향이 어느 수준 이상일 때는 너무 강해요라고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줄어들어도 줄어든지 잘 모르는 거죠. 향은 줄어들었는데 거칠고 날카롭고 이런 부분, 휘발성이 있으면서 거친 부분이 줄어들어서 향이 원하는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런 향기 물질은 그렇게 쉽게 휘발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줄어들고 대신 이제 결합해서 묵은지가 생기면 이건 싫겠지만 분명히 처음에 막 로스팅 했을 때는 화려하긴 한데 추출을 잘하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편안하고 무난한 쪽은 오히려 뭐 하루 이틀 이상 지난 거 디게싱이 돼서 야 굳이 향은 줄어들었지만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자기가 굳이 원하지 않은 부분 향기 물질 로스라는 부분 중에서 원하지 않은 부분에 로스가 나는 것은 충분히 감수할 정도로 커피 향은 진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데 이산화탄소가 커피에 왜 남아있지? 하는 생각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변화 중에서 중요한 환경물질 자체의 변화는 축합 반응입니다. 이렇게 끝에 중간에 이중계라 산소가 있으면 케토키라 그러고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라 그러는데 이것들은 반응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환기물질하고 축합이 되거든요. 그럼 작은 분자는 되게 날카롭고 용매치고 거칩니다. 이게 결합이 일어나면 부드럽고 은은하고 그런 향, 약간 좀 고급스러운 맛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오히려 맛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강도로에서는 줄어들고 프레시니스가 줄고 있지만 품질은 이런 물질이 거친 맛이 줄어들면서 맛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캡슐 커피를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통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스페셜티 커피에 있는 그 네슬레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캡슐 걸 처음 개발할 때
이게 캡슐을 두껍고 단단하게 캡슐을 만들면 당연히 품질은 잘 유지되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가격을 코스트 다운 하려면 과연 이게 어떤 두께의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품질 변화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면 적으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 사람을 통해서 평가하면 이게 수치화가 안 되니까 평가하기도 힘들고 딱 부러져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던 방식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커피에 있는 성분 중에서 아미노산 중에서 어, 메치오닌이 있는데 얘가 이게 탈아미노 탈산에 의해서 메치오넬이 되면 이게 익은 감자 냄새 환기물질이 되거든요. 근데 끝에 있는 황이 잘 떨어지고 붙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메테인 사이올이 되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냄새 아닙니다. 막 후레시한 느낌 안 나요. 근데 이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축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디메칠 디설파이드. 근데 이게 결국은 로스팅 할 때는 얘가 많겠죠. 빨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 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물질량을 재거나 이 물질량을 재가지고 이것의 신선도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에 따라서 이 물질로 전환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비율, 거꾸로 줄어들고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이게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보일 거잖아요. 많든 작든 그 양만 다르지 비율로 봐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레시닉스 인덱스로 잡아가지고 평가해서 자기가 포장 재질을 최적화하고 유통기간에 대한 변화를 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화한다는 게 그렇게 이제 최적화시키고 근거에 의한 평가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 신선한 느낌을 코로 재가지고 더 신선해 안 신선해 이렇게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수로 그러니까 변화되는 처음에 신선할 때 있는 물질 대비 신선할 때는 없다가 요 물질이 감소되면서 만들어진 물질 이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공통적인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 지수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드렸고요. 세포벽에 대한 내용은 뭐 가양 커피에 대해서 가양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다음에 커피에서 각성 기능, 그다음에 뭐 클로로겐산, 펙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커피가 세포벽이 단단해서 가열에 의해서 여기가 가스가 만들어질 건데 세포벽이 약하면 술술술 뚫고 지나가겠죠. CO2가 빠져나가면서 당연히 향미불도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애쓰고 볶았는데 볶은 게 다 빠져나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압력이 10바 이상이 걸리더라. 10바 이상이 걸리면은 실제로 끓는 점이 100도가 넘어갑니다. 여기다가 무슨 녹아있는 성분이 있으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액이 아직 싫어. 그러니까 설탕 같은 경우 설탕 넣고 가열해서 막 졸이면은 100도, 120도, 140도, 150도 올라가거든요. 끈적끈적하고 달라붙은 성질. 그것처럼 그 향미 물질이 끓어져 가지고 걔가 세포벽에 남아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세포벽 때문에 이렇게 고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의 독특한 향미를 일으키는 퍼퍼릴 사이올 같은 물질이 다른 고기 굽는 거 이런 것에 있는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있다. 뭐 그러저러한 내용이 사실은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유난히 고온까지 견딜 수 있는 게 로스팅하기 적당한 크기이자 걔가 버틴다. 그거에 하고 있는 게 갈락토만난 아라비노 갈락탄 같은 폴리머이다. 그게 많다 보니까 또 근데 셀룰로스처럼 단단하지도 않다 보니까 걔가 가열하는 과정에 분해돼서 커피에 녹아나온 성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그게 식이섬유다. 이런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단한 세포벽 안에서 코팅막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으니까 CO2가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CO2가 거꾸로 빠져나가면서 산소를 밀어내는 역할을 해도 산소가 들어올려야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원두 상태일 때는 겉에 부분엔 산화가 일어나겠지만 속에 있는 부분은 산화가 늦게 일어나고요. 분쇄를 하면 그만큼 산화가 일어나는 거.
CO2가 있는 게 단점이 추출할 때는 그만큼 편차를 일으키니까 뜸을 잘 들여서 잘 열어주고 균일하게 물이 흐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거고 에스프레소 편차도 사실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가 쉬울 수 있죠. 한 종류고 근데 한 종류인데 어떤 종류를 택할 건가 가성비 있게 얼마만큼 로스팅을 할 건가 얼마만큼 추출할 건가 그러니까 결국 어지간하면 커피인데 커피 중에서 좀 더 맛있는 근데 그걸 계속 해보다 보면 좀 더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물 사람들 옛날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깨끗한 물이 어디가 있어요. 수돗물이면 감지덕지하고 목마를 때면 수돗물 먹어도 뭐 달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한 정수된 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커피를 알면 알수록 좀 더 맛있고 이왕 한 잔에 마실 커피를 마실 거 좀 더 맛있는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골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손상을 받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노래는 따라해도 말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당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말을 못해? 그러지만 당신 노래 하실래요? 그럼 저 노래 못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노래에 대한 좋아하고 기준이 듣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져서 자기가 노래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결국 점점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렵다. 근데 또 기준이 높아진 게 또 그게 문화고 뭐 사치고 즐거움이죠. 뭐. 그래서 커피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묘사 방법 이런 내용을 그냥 해놨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커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는 평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바리스타 대회든 이런 평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평가라고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받는 사람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참여하고 뭐 운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그래도 공정성이 있다고 해야지 참여하라고 흥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또 역시 평가가 돼서 성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 기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평가 기준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좋은 커피를 발굴하기 위한 맛있는 커피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 커피 말고 다른 데 분야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평가 기준이 있는 게 항상 발전의 견인차를 한번 많은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을 해놓고요.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항상 전문가라 그런 게 함정이 있는 거죠. 자기가 커피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았는지 자기가 머릿속에서 까먹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는데 사람들은 막상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다 보니 먹고 그러니까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왜 저걸 맛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자체의 가치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먹고 배 아프고 배탈 나고 그런 음식을 서로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기 물질은 본인들이 이제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게 향인 경우가 많죠. 근데 향기 물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0.01%도 안 되고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 유익하거나 건강에 좋거나 그런 성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중시하고 전혀 중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 향의 가치, 이 향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는데 소비자는 그 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왜 알아주지 못하는 거지라는 그런 갈등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 평가 능력, 그러니까 재현 가능하도록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기준하고 소비자의 기준하고 똑같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내용을 한번 쭉 넘기면서 보여줬고요. 책의 중에서 제가 사실은 뭐 책이다 보니까 뭐 제가 아는 내용, 못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쭉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향기 물질, 수질, 추출 이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할 것이 끝난 다음에요. 집중적으로 참고자료, 다른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자세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요. 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